4월 28일 유기학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벌써 4월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강한 지도 딱 2개월이 됐네요. 자, 이제 남아있는 그 1학기 내용도 이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챕터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면 챕터 9가 이제 다 끝나고 5월부터는 챕터 10 그리고 11 11이 조금 분량이 많아서 아마 조금 일주일에 보통 한 챕터 정도 그런 속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챕터 11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반, 혹시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한 2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현재 예상으로 보면 5월 마지막 주 늦어도 6월 첫 번째 주는 챕터 14까지 그 내용은 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5월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학습을 잘 부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9 이 남아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 월요일 시간에 진행을 했던 알킨 트리플 본드로부터 리덕션을 하는 방법, 이제 알켄의 리덕션하고 알킨의 리덕션은 뭐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단지 트리플 본드로부터 더블 본드를 경유를 해서 완전히 세츄레이션이 되는 알칸까지 가는 그런 두 단계의 리덕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켄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리덕션에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요. 트리플 본드 알킨으로부터 일반적인 리듀싱 컨디션, 뭐 예를 들어서 메탈을 사용하는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 방법을 쓰게 되면 알켄을 경유를 해서 알켄이 특별히 분리가 되진 않죠. 중간체럼은 잠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알칸 메인 프로덕트로 해서 트리플 본드로부터 싱글 본드를 얻는 그런 이제 리덕션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고, 이제 예외적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알켄인 경우,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알켄을 내가 원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리듀싱 에이전트의 반응성을 조금 마일드하게 낮춰주는 디액티베이션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교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 알켄 메인 프로덕트를 얻는 방법을 이제 월요일 날 한 절반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월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면, 그 메인 프로덕트를 알켄을 얻는 방법으로서 그 팔라디움 메탈을 칼슘 카보네이트에 이렇게 분산을 잘 시키고, 그리고 레드 아스테이트하고 아로마틱 아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퀴놀린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팔라디움의 하이드로젠만 존재하는 경우 상당히 그 파워풀한 그런 리듀싱 에이전트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마일드한 반응성을 갖도록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린드라 캐탈리스트를 쓰게 되면 트리플 본드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에 이게 어차피 그 메탈 그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그 촉매 쪽에 그 하이드로젠이 어답션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각각 하이드로젠이 하나하나씩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에디션이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신 에디션이 되는 것이죠.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과 동일하게. 따라서 프로덕트는 시스 알켄을 메인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린드라 캐탈리스트.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이드로젠이 에디션 되는 방향이 시스가 아니고 트랜스 알켄을 나는 얻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린드라 캐탈리스트를 쓰게 되면 시스 프로덕트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리에이전트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트랜스 알킬레이션 리덕션이 된 알켄을 넣는 리에이전트로서 메탈
리튬이라든지 뭐 소듐 같은 메탈을 쓰고, 이 메탈은 당연히 일렉트론 하나를 이 알킨 쪽에 도네이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톤을 도네이팅하는 역할을 해주는 리퀴드 암모니아 NH3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5 데신으로부터 리튬 메탈과 리퀴드 암모니아를 썼을 때 트랜스 프로덕트 알켄까지 약 78% 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이제 피겨 9-4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용된 소듐 혹은 리튬 메탈이 그 일렉트론 하나를 여기 있는 그 알킨의 각각 카본, 이제 이 경우는 오른쪽 카본,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성은.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다시 왼쪽 카본에 그러니까 레디칼 하나를 주는 셈이죠. 하나의 일렉트론만 최외각 전제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탈은 그렇게 두 번의 한 개의 홀수의 일렉트론을 각각 카본 쪽에 주는 그런 역할을 메탈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메커니즘에 나오겠지만 그 메탈로부터 하나의 일렉트론을 받은 그 N아이온 카본이 암모니아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해서 결과적으로 리덕션이 되는, 이게 오른쪽 카본에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왼쪽 카본, 여기 왼쪽 카본에 생성된 N아이온 쪽에 다시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왼쪽에 한 번 이렇게 리덕션이 되는 것이죠. 단지 첫 번째 만들어진 바이닐릭 N아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의 이 하이드로젠에 있는 방향의 트랜스 방향, 이렇게 그 두 번째 하이드로겐이 들어가는 게 서머다이나믹하게 more 스테이블한 그런 폼이에요.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more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알케니 프로덕트가 되고 메인 프로덕트가 되고, 하이드로젠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트랜스 프로덕트가 메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리덕션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양쪽에 취향기가 하나씩 있는 카본이니까 그 방향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소듐처럼 최각전자의 일렉트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 오른쪽 카본에 그 일렉트론 하나를 도네이팅 한다고 해볼게요. 자, 가장 위크한 파이본드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서 레디칼로 끊어지면서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호몰리틱하게 레디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탈로부터 일렉트론 하나를 받게 되면 받은 카본은 한 쌍의 일렉트론이 되지만 요거는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하나의 레디칼보다 일렉트론 하나를 더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카본은 강력한 뉴크레오파일인 카바 N아이온이 되는 것이죠.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카바 N아이온이 일단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카바 N아이온은 소위 말해서 루이스 애시드로 베이스로 작용을 하겠죠. 아주 스트롱한 뉴크레오파일이 되기도 해요. N아이온이기 때문에. 자, 이 카바 N아이온이 솔벤트 겸 프로톤 소스로 사용되는 암모니아 NH3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이렇게 디프로토네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이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NH3는 롬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나이트로젠에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베이스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매우 스트롱한 그런 뉴크레오파일 혹은 베이스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카바 N아이온 같은 것이죠. 이렇게 스트롱한 베이스가 있는 경우는 프로톤을 도네이션하는 애시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암모니아는 일반적으로는 베이스이지만 이 경우는 스트롱한 베이스를 만나서 프로톤을 도네이팅하는 애시드로서 역할을 한 것이에요. 이게 좀 독특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리덕션이 하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바이닐릭 NIO는 이제 없어졌겠죠. 이런 바이닐릭 인터미디에이트 하이드로젠 하나가 리덕션 이미 되었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메탈 리튬이나 소듐이 역시 한 개 최외곽 전자에 하나 남아 있는 일렉트론을 왼쪽 카본에 주게 되면 왼쪽 카본은 똑같이 한 쌍의 일렉트론이 되고, 여기는 카바 N아이온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카바 N아이온이 다시 암모니아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왼쪽 카바 N아이온에 다시 두 번째 리덕션이 되게 돼요. 이때 시스냐 트랜스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두 번째 하이드로젠도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신 케미스트리가 되겠죠.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신 프로덕트가 레스 스테이블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신보다는 엔티 혹은 트랜스 방향이 여기가 스페이스가 없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젠이 들어가는, 이게 트랜스 프로덕트죠. 그죠? 혹은 엔티 케미스트리. 요 프로덕트가 메인 프로덕트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스테이블합니다.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트랜스 알켄을 리튬이나 소듐 같은 메탈, 최외곽 전자 일렉트론 하나 가지고 있는 메탈이면 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메인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옥시데이션은 알킨에서 옥시데이션은 뭐 그렇게 유용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오존이라든지 포테시엄 퍼망가네이터 같은 매우 스트롱한 그런 옥시던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안쪽에 있는 그 트리플 본드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트리플 본드가 양쪽 취향기를 중심으로 중간에 있는 안쪽이죠. 인터널 알킨이에요. 자, 여기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두 개의 카복실릭 애시드를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순도가 그렇게 퓨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응 자체가 순수하게 가는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자, 터미널에 있는 알킨. 자, 요거는 이쪽은 다른 취향기가 있지만 여기는 취향기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터미널 알킨이에요. 자, 여기는 취향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알다시와 같은 이러한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하나의 카복실릭 애시드 플러스 그냥 CO2, 여기가 CO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프로덕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 9의 마지막은 그 알킨 트리플 본드를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은 알켄 더블 본드 혹은 싱글 본드는 알킬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 화학적으로. 하지만 화학적인 차이가 또 나는 많이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 알킨의 애시디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킨은 예를 들어서 트리플 본드가 있고 터미널에 이 하이드로젠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 이때 하이드로젠은 여기가 더블 본드로 있거나 혹은 싱글 본드로 있는 알칸 혹은 알켄보다 훨씬 애시딕해요. 여기가. 그 이야기는 스트롱한 베이스가 존재를 할 경우 프로톤을 베이스에 도네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시딕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알킨이 스트롱한 베이스에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주는 거죠. 주고 나서
생성되는 프로덕트는 뭐냐면 트리플 본드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생성이 되게 돼요. 물론 이제 카운트 캐타이온은 사용된 베이스에 뭐 소듐이라든지 일반 소듐이 제일 소듐 플러스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죠. NaOH 뭐 소듐 아마이드, 소듐 하이드로아이드 이런 게 다들 소듐 캐타이온이 되겠죠. KOH를 쓰게 되면 포테시움 플러스가 카운트 캐타이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아세틸리드 애나이온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애나이온은 상당히 좋은 유코레파일 혹은 루이스 베이스로서 또 다른 반응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N2 반응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알킨의 애시디티에 관련해서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을 만들 수 있는 반응이고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터미널 알킨은 하이드로젠 하나 가지고 있죠. 스트롱한 베이스를 만났을 때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제거가 됩니다. 즉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 베이스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애나이온을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그 알킨, 알켄, 알칸 요 세 그룹의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알칸은 4개, 뭐 CH4인 경우는 4개가 있겠죠. 뭐 에탄 같은 경우는 그 6개가 있는 것이고, 자, 알켄,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하이드로젠이 있고, 여기 또 알킨, 아세틸렌은 2개의 하이드로젠이 있어요. 각각은 다 똑같은 애시디티를 갖겠죠. 일단 요 하이드로젠의 애시디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pK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알킨의 아세틸렌인 경우는 25 정도, 반면에 에틸렌은 44, 상당히 난 애시딕한 것이죠. 위크한 애시드가 되는 것이죠. 알칸은 거의 60 정도예요. 그래서 알칸 같은 경우는 거의 애시드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알켄도 애시드로서의 역할이 거의 약하죠. 이 정도의 pK 값이면. 그나마 트리플 본드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이 매우 스트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애시티를 갖는 정도의 pK 값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계량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K 값을 볼 때 메탄 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틸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런 그 하이드로카본은 어떠한 웬만한 베이스를 만나도 애시드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 컨주게이트 베이스, 그러니까 애시드의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pK 값 기준으로 25 이상 정도 되는, 25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 애시드가 그 위크한 애시드고 요거는 더 스트롱한 베이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25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알킨, 아세틸렌의 pK 값이 25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를 만나게 되면 아세틸렌에 있는 이 터미널 하이드로젠은 베이스 쪽으로 하이드로젠을 혹은 프로톤을 도네이팅을 해서 애시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 테이블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왜 그 알킨의 애나이온 혹은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애시드로서 더 작용을 하게 되는지,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S 캐릭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애나이온은 more 스테이블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인 경우는 sp 하이브리다이제션 하고 있기 때문에 S 캐릭터가 50%예요. 상당히 스테이블한 것이고. 그 알켄의 애나이온이 만들어지는 바이닐릭 애나이온 같은 경우는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카본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S 캐릭터는 33%, 상대적으로 보면 아세틸리드 애나이온보다 바이닐릭 애나이온이 less 스테이블해요. 그 다음에 알킬 애나이온은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카본이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S 캐릭터는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3개의 애나이온을 비교를 해보면 알킬 애나이온이 가장
스테이빌리티가 낮고, 그 다음이 바이닐리 N아이온이 조금 높고, 그 알킬보다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안정한 것은 알킨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아세틸리드 N아이온이다 하는, 이게 앞에 나온 테이블과 이제 같은 그런 해석이 되겠죠. 자, 뭐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고 있는 이 카본에 있는 N아이온이 가장 S 캐릭터가 높고, 상대적으로 스테이빌리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more stable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아세틸리드 N아이온은 만들어서 그냥 이 상태로는 이게 언스테이블해요. 뉴트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반응에 뉴클리오파일 혹은 루이스 베이스로 활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챕터 9에서는 서브티션 반응, 또 다른 R 할라이드, 뭐 알킬 브로마이드, 알킬 클로라이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알킬 할라이드와의 서브티션 반응을 통해서 카본 체인을 늘려가는. 자, 여기 왼쪽 이 반응에서 보게 되면 아세틸렌에 있는 카본 두 개의 N아이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메틸 브로마이드에 있는, 여기는 카본이 하나죠. 여기에 서브티션 반응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트리플 본드를 유지하지만 프로핀이라는 카본이 3개가 됐어요. 2개와 하나로부터 3개를 가진 알킨을 만드는 그런 반응에 뉴클리오파일로 작용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아세틸리드 N아이온은 또 다른 알킬 할라이드와 서브티션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알킨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고, 카본 숫자는 여기 있는 카본 플러스 알킬 할라이드, 알킬 그룹에 있는 카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새로운 알킨의 전체 카본 수가 되겠죠. 자, 요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세틸리드 N아이온이 알킬 할라이드와 서브티션 반응을 하는 경우, 우리가 챕터 11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서브티션 반응 메커니즘을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챕터 11에서 그 중에서 SN2에 해당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돼요. 우리가 챕터 11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핵심은 서브티션 반응에서의 두 개의 메커니즘, 즉 SN2 그리고 SN1, 요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도 똑같이 두 개의 메커니즘. 컨주게이트 베이스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2학기 때 카보닐 그룹에서 주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학기는 SN2, SN1, 엘리미네이션은 E2, E1. 자, 그 중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세틸리드 N아이온이 다른 알킬 할라이드와 서브티션 반응하는 그 메커니즘은 서브티션 반응에 해당되고, 메커니즘으로 보게 되면 SN2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SN2 메커니즘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싱글 스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해서 최종 알킬레이션이 된 프로덕트를 얻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세틸리드 N아이온이 뉴클리오파일이 되고, 플러스 일렉트로파일이 해당되는 게 보면 알킬 브로마이드의 이 카본이겠죠. 왜 델타 플러스 카본은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고, 브롬은 델타 마이너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카본이 일렉트로파일이에요. N아이온은 워낙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어택을 하되, 단 이 리빙 그룹인 브로모의 180도 방향, 백사이드 어택을 하게 돼요. 이게 SN2 메커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하고 완전히 카본과 브로모의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이때 Br-가 리빙 그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킬 브로마이드에 있던 카본과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터미널 카본의 새로운 본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최종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알킬레이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알킬 그룹과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킬레이션 반응에 해당이 되고, 메커니즘적으로는 SN2에 해당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터미널 알키는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으로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카본 숫자에 상관없이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있는 이 트리플 본드, 여기는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나이온은 그 다음 반응으로 또 다른 알킬 브로마이드 혹은 알킬 클로라이드와의 알킬레이션 반응을 통해서 카본 체인이 늘어난, 그리고 중간에 트리플 본드가 존재하는 인터널 알킨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킬레이션 반응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터미널 알킨 같은 경우는 아세틸렌으로부터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하게 되면 아세틸리드 애나이온 역시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그 알킬 브로마이드 알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터미널에 있는 알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면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N2 반응에 의한 알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프티슈 반응에 대한 소개만 했는데, 사실은 그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특성이 스트롱한 그런 베이시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애나이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좀 전에 설명했던 이런 그 SN2 반응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특히 세컨더리 혹은 터셔리 알킬인 경우는 더더구나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같은 건 세컨더리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여기 있는 브롬이 있는 카본에 어택을 해서 Br-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면 이런 SN2 프로덕트가 나오겠지만, 이게 세컨더리나 또 다른 취향기가 있게 되면 터셔리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사실 오히려 서브티션 반응보다는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엘리미네이션은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겠죠. 먼저 그렇게 되면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브롬이 떨어져 나가는 E2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엘리미네이션과 서브티션 반응은 특히 챕터 11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엘리미네이션의 E2 특히 이런 경우는 스트롱한 베이스를 쓰는 경우 E2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E2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SN2 경우에 따라 SN1일 수도 있고, 이런 반응과 경쟁 관계에 있어요.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경쟁 관계. 그러다 보니 하나의 조건에서 E2만 일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SN2만 100%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SN1만 100%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SN2와 E2가 경쟁을 해서 E2 프로덕트가 예를 들어서 뭐 35%, 그 다음에 SN2 프로덕트가 65%,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50대 50일 수도 있고, 뭐 여기도 똑같은
받게 되겠죠. 이렇게 경쟁되지는 않죠. 이거는 메커니즘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엘리미네이션과 서브티슈는 특히 스트롱한 베이스를 쓰는 경우 E2와 SN2 혹은 SN1은 컴피티션 리액션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제 그거를 챕터 11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특징 중에 엘리미네이션도 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아세틸리드 CH3 자, 이렇게 만든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은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E2 메커니즘에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듯이 사이클로 헥산 링에 브로모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취향기가 하이드로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카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 세컨더리 카본을 어택을 하고 브롬 마이너스가 리빙그룹으로 떨어지는 이런 서브티션 반응이 일단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이 그 프라이머리보다는 세컨더리가 되면 요 SN2 반응의 비율은 더 낮아지겠죠. 프라이머리 카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건 챕터 11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세컨더리인 경우 특히 터셔리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카본에 또 다른 취환기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터셔리 카본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되는 SN2 반응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것도 역시 챕터 11에서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자, 여기는 일단 세컨더리라고 가정을 해 놓을게요. 대신에 이게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서브티션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프로토네이션을 하는 그런 엘리미네이션 반응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브로 마이너스가 리빙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엘리미네이션 프로덕트는 알케인이 되겠죠. 이런 알케인을 메인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트리플 본드인 알킨 화합물에 대한 특성 그리고 노멘클처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리덕션 이런 것들이 알켄하고 좀 차이나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옥시데이션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 그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이라는 알케인하고는 완전히 요거는 다른 것이죠. 그러한 아세틸리드 애나이온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짧게 남아있는 챕터 9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5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수업부터는 챕터 10 공부를 알킬 할라이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